자, 그럼 아버지의 검은 돈 혹은 부서진 심장 지금 막을 올립니다. 나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은 늘 돈 냄새와 함께 차가운 얼음처럼 느껴졌다. 김현석, 우리 아빠. 아빠는 성공한 사업가셨지만 그 성공 뒤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빠는 엄격했고 무서웠으며 자신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다. 우리 형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차가운 명령이나 질책이 익숙했다.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다. 어릴 적 여동생 민서가 심각한 병에 걸려 생사를 헤맨 적이 있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 부모님은 절망했고 나는 어린 마음에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아빠는 며칠 밤낮을 병원 밖에서 서성이셨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했다. 그때 아빠는 지금처럼 차갑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빠의 뒷모습은 안쓰러워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빠는 달라졌다. 동생의 병세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고 의사는 놀라워했다. 동생은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지만 아빠는 그때부터 지금의 아빠로 변했다.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 돈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 그리고 가족에게서 한 걸음 물러선 차가운 태도. 마치 동생이 살아난 대가로 아빠는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아빠는 동생의 병원비와 재활치료 비용을 모두 해결했다. 그리고 무너져가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 이전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아빠의 성공은 가족들에게 기쁨보다는 서운함과 거리감을 안겨주었다. 아빠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오직 일, 돈, 성공만이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아빠의 변화에 가장 힘들어했다. 따뜻했던 남편이 차가운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며 슬퍼했고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아빠에게 다가가려 애썼지만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다. 나 역시 아빠에게 상처받았다. 아빠는 나의 성공이나 노력에 대해 칭찬하지 않았다. 그저 더 잘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만 말했다.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성공보다 행복이 중요하다고. 여동생 민서는 나보다는 아빠에게 애정을 느꼈다. 자신을 살려준 아빠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민서는 아빠의 차가움 속에서도 아빠의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 했다. 하지만 아빠는 민서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뿐이었다. 나는 아빠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왜 가족들에게 차갑게 대하는지. 아빠의 성공 뒤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빠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 엄마 역시 아빠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렸다. 몇 년 전 아빠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셨다.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위독한 상황이었다. 아빠는 병실에서도 일 생각뿐이었다. 회사 상황을 묻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의 모습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빠의 수술을 앞두고 나는 아빠의 회사 자료를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 아빠의 지시로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봐야 했다.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나는 아빠 회사의 설립 초기 자료에서 수상한 계약서 하나를 발견했다. 10년 전, 그러니까 동생 민서가 아팠을 무렵의 계약서였다. 계약서 내용은 복잡하고 난해했지만 주요 내용은 아빠 김현석이 한태식이라는 인물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대신 한태식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현석에게 영원히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계약서 말미에는 아빠 김현석의 서명과 함께 한태식이라는 이름과 알 수 없는 조직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태식? 누구지?
그리고 서비스? 영원한 의무? 이 계약서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10년 전 동생 민서가 아팠을 무렵에 맺어진 것일까?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한태식과 조직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 검색 결과는 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한태식, 그는 과거 악명 높았던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그의 조직은 불법적인 사업과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집단이었다. 서비스는 아마도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어떤 일을 의미할 것이고 영원한 의무는 아마도 정기적인 상납금이나 혹은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강요일 것이다. 나는 오빠의 붉은 낙인, 아니 아빠의 검은 돈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빠가 동생 민서를 살리기 위해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인 한태식과 끔찍한 거래를 맺었던 것일까? 동생의 생명을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 검은 돈을 벌고 그 돈을 한태식에게 바쳐야만 했던 것일까? 나는 아빠의 낡은 서류철 속 계약서를 꼭 쥐고 오열했다. 내가 알던 아빠는 무섭고 차가우며 돈만을 좇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검은 돈과 차가움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희생이었다. 아버지의 부서진 심장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였을까? 나의 완벽했던 삶, 나의 성공, 나의 행복. 그 모든 것이 아빠의 검은 돈 위에 세워진 것일까? 그리고 그 검은 돈의 대가는 아빠의 영혼이었다니. 나는 김비서님, 여기서는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박상철을 찾아가기로 했다. 박상철 아저씨는 아빠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고 아빠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아저씨는 아빠의 검은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빠의 차가운 그림자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알던 아버지의 엄격함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검은 돈이라는 단어는 아빠의 삶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핏빛 상처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빠 회사의 낡은 서류철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계약서와 한태식이라는 이름의 정체를 알고 김비서님 박상철 아저씨를 찾아갔다. 박상철 아저씨는 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계약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계약서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이 계약서, 회장님이 당신에게 이걸 보여줬습니까? 박상철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빠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서류 정리 중에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계약서가 무엇인지, 한태식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10년 전 동생 민서가 아팠을 무렵에 맺어진 것인지 다급하게 물었다. 박상철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10년 전의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동생 민서가 심각한 병에 걸려 가망이 없다고 진단받았을 때 아빠 강태준 회장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모든 병원, 모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어떤 치료도 통하지 않았다고.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아빠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무력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한다. 그때 회장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소문. 특히 한태식이라는 악마 같은 인간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소문. 박상철 아저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한태식이라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를 찾아갔다고. 한태식은 아빠의 절박함을 이용했다. 그는 아빠에게 동생 민서의 생명을 살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아빠에게 평생에 걸친 영원한 의무를 부과하는 끔찍한 거래를 제안했다.
한태식은 회장님에게 매달 엄청난 금액의 검은 돈,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깨끗하지 않은 돈을 상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조직을 운영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회장님이 약속을 어기거나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회장님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당신의 아내, 당신, 그리고 민서 씨에게까지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박상철 아저씨의 말에 나는 충격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빠가 동생 민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와 끔찍한 거래를 맺었다니.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검은 돈을 벌어 상납해야 했다니. 회장님은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생명, 그리고 악마와의 계약. 결국 회장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악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때부터 회장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돈, 돈만을 외치며 악착같이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모든 것이 한태식에게 바칠 검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상철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아빠의 냉철함과 무서움, 돈에 대한 집착, 그것은 아빠의 본성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동생 민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검은 옷을 입고 악마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선택한 아빠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의 검은 돈은 악마에게 바치는 대가였고, 그의 차가움은 가족을 이 위험한 세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면이었다. 회장님은 저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특히 당신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아빠의 검은 돈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당신에게 차갑게 대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더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라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상철 아저씨는 눈물을 닦으며 나에게 말했다. 아빠의 차가움은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선택한 외로운 가면이었다는 것을. 아빠가 짊어졌던 검은 돈은 동생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끔찍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새겨진 아버지의 검은 돈이라는 낙인은 사실 아빠의 붉은 심장으로 새겨진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을. 나는 오열하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알던 아빠는 무섭고 차가우며 돈만을 좇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아들을 살리고 나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 악마와 거래한 비극적인 영웅이었다. 그의 검은 돈은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그의 삶에 새겨진 부서진 엄격함은 나를 향한 사랑의 증표였다. 박상철 아저씨는 아빠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에게 남겨둔 끔찍한 계약서 원본과 한태식에게 검은 돈을 상납한 증거비자금 장부, 통화 녹취록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아빠는 언젠가 한태식이 약속을 어기거나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증거를 통해 한태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박상철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빠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줘서, 그리고 아빠의 희생을 증명할 증거를 지켜줘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아빠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빠의 부서진 심장을 보듬어주는 것. 그리고
한태식이라는 악마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아빠가 지켰던 가족의 평화를 이제 내가 지킬 차례였다. 아버지의 검은 돈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아빠에게 씌워진 죄의 무게를 덜어줄 때가 온 것이다. 박상철 아저씨에게 아버지 강태준의 숨겨진 붉은 희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내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 나에게 차가움과 원망만을 안겨주었던 아버지의 검은 돈과 돈에 대한 집착은 사실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붉은 희생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아빠의 위대함에 대한 존경심이 밀려왔다. 그리고 아빠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나는 곧바로 아빠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아빠는 병실에 누워 계셨다. 아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차가워 보였다. 나는 아빠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아빠, 나 민준이에요. 다 알았어요. 박상철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가 왜 돈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다 알았어요. 아빠의 검은 돈, 그게 저 때문에, 민서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그랬다는 거 다 알았어요. 나의 말에 아빠의 몸이 움찔했다.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아들에게 들켰다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그 비밀을 아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박상철 그 자식이 왜 쓸데없는 소리를? 아빠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서 그런 끔찍한 짐을? 왜? 나는 결국 아빠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왜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자신의 영혼을 팔았어요? 왜? 나는 오열하며 아빠에게 매달렸다. 아빠는 처음에는 나의 눈물과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내가 어릴 적 느꼈던 아빠의 품이었다. 하지만 그 품은 왠지 모르게 차갑고 슬펐다. 아빠의 부서진 심장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내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내게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게 해서. 아빠는 그냥 너희들을, 내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민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아빠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악마의 손을 잡았지. 나의 영혼을 팔았어. 그 대가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의 검은 돈, 나의 차가움, 그게 너희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나를 꼭 끌어안고 오열했다. 평생을 숨겨왔던 아픔과 서름, 그리고 가족을 향한 처절한 사랑이 터져 나오는 눈물. 아빠의 검은 돈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붉은 희생이었다. 아빠의 차가움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다. 엄마도 병실에 들어왔다가 우리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엄마는 이미 아빠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까? 엄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빠의 옆에 앉아 아빠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에게 이야기하지. 왜 혼자서 그 끔찍한 짐을? 왜?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다. 아빠의 붉은 희생, 엄마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나의 죄책감과 미안함까지 뒤섞여 눈물바다가 되었다.
아빠는 우리가 자신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것에 위로받는 듯 했다. 평생 혼자 짊어졌던 검은 돈이라는 짐을 비로소 가족과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아빠의 부서진 심장은 우리 가족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아빠가 맺었던 끔찍한 계약의 주인 한태식이라는 악마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가족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태식은 아빠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아빠를 찾아오거나 아빠에게 업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검은 돈 상납을 더 늘리거나 아빠의 사업을 빼앗으려 할 수도 있었다. 한태식은 우리 가족에게도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나의 회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동생 민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한태식은 아빠와의 맹세가 깨질 위기에 처하자 더욱 잔인하게 나왔다. 아빠는 불안해하며 나에게 위험한 일에 손대지 말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빠의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한태식이라는 악마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아빠에게서 검은 돈이라는 촉새를 끊어내야 했다. 나는 박상철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한태식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박상철 아저씨는 아빠가 남겨둔 끔찍한 계약서 원본과 한태식에게 검은 돈을 상납한 증거비자금 장부, 통화 녹취록 등을 가지고 있었다. 아빠의 붉은 희생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한태식과의 길고 힘든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될 터였다. 나의 완벽했던 삶은 다시 한번 위험에 처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아빠가 나를 지켰듯이 이제 내가 아빠와 우리 가족을 지킬 차례였다. 아버지의 검은 돈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아빠에게서 죄의 무게를 덜어줄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박상철 아저씨와 함께 한태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걸기로 했다. 한태식은 제게 거물은 아니었지만 지하 세계의 권력자였고 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언론에 한태식의 악행을 폭로하고 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특히 그의 불법적인 사업 운영과 아빠 김현석 회장과의 끔찍한 거래에 대한 진실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아빠의 검은 돈 뒤에 숨겨진 붉은 희생을 밝힐 계획이었다. 박상철 아저씨는 아빠와 한태식이 맺었던 끔찍한 계약서 원본, 한태식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증거들 비자금 장부, 통화 녹취록 등을 준비했다. 한태식은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분노했다. 그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막으려 했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아빠가 입원한 병원에 사람을 보내 겁을 주거나 동생 민서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 나의 회사에 압력을 가하여 나를 해고시키려 하기도 했다. 한태식은 아빠와의 맹세가 깨질 위기에 처하자 더욱 잔인하게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다. 아빠는 병실에서도 우리의 싸움을 응원했고 엄마와 동생 민서도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아빠의 검은 돈 뒤에 숨겨진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한태식이라는 악마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아빠에게서 검은 돈이라는 촉새를 끊어내야 했다. 기자회견 당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의 눈빛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10년 전 동생 민서의 병, 아빠의 절망, 그리고 아빠 김현석 회장이 동생 민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걸고 한태식이라는 악마와 끔찍한 거래를 맺었다는 진실까지. 아빠의 검은 돈은 검은 돈이 아니라 동생의 생명값이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붉은 희생의 대가였다는 것을. 저의 아버지 김현석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저의 여동생 민서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비극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여동생의 생명,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한태식이라는 악마와 자신의 영혼을 걸고 끔찍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검은 돈을 마련하고 자신의 심장을 부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오열하며 아빠의 붉은 희생을 이야기했다. 박상철 아저씨는 아빠와 한태식의 끔찍한 계약서 원본과 검은 돈 상납 증거들을 공개했다. 10년 동안 묻혔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하 세계의 권력자 한태식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김현석이라는 사업가의 눈물겨운 희생에 대해 아빠의 검은 돈은 검은 돈이 아니라 붉은 희생으로 바뀌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때 한태식의 부하들이 기자회견장을 덮치려 했다.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혼란이 벌어졌지만 경찰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 한태식의 부하들을 막아냈다. 내가 기자회견 전에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한태식의 위협에 대해 알렸던 것이다. 언론은 우리의 폭로에 들끓었다. 한태식의 악행과 아빠의 붉은 희생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한태식은 당황했지만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결정적인 순간 아빠가 나섰다. 병실에서 어렵게 일어난 아빠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붉은 희생에 대해 증언했다. 한태식과 맺었던 끔찍한 거래, 검은 돈을 마련하며 겪었던 고통,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부수며 살아왔던 이야기까지. 아빠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아빠의 검은 돈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가족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한태식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권력도 소용없었다.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지하 세계를 뒤흔들었다. 한태식과의 길고 힘든 싸움은 끝났다. 나는 아빠의 검은 돈 뒤에 숨겨진 붉은 희생을 세상에 알리고 악마를 물리쳤다. 동생 민서의 생명,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빠가 치렀던 끔찍한 대가. 모든 것이 밝혀졌다. 아빠의 검은 돈은 우리를 위한 방패였고 그의 부서진 심장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였다. 아빠는 비로소 검은 돈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다. 한태식의 몰락 후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을 맞았다. 10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아빠의 검은 돈이라는 그림자가 걷혔다. 아빠의 붉은 희생은 세상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아빠를 존경하고 응원했다. 아빠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돈의 눈먼 사업가라는 낙인 대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아빠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10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아빠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과거의 상처가 남긴 깊이가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검은 돈에 매달리지 않았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아빠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아빠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나 자신에 대해. 아빠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며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아빠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아빠의 검은 돈은 우리를 위한 방패였고 그의 부서진 심장은 우리 가족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엄마는 아빠의 옆에서 아빠의 부서진 심장을 보듬어 주었다.
10년 동안 남편의 차가움 때문에 외로웠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아빠의 희생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동생 민서도 아빠의 희생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빠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게 된 것이다. 민서는 아빠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함을 느꼈다. 아빠는 더 이상 사업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은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사랑한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예전처럼 성공만을 좇지 않았다. 아빠의 붉은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아빠의 검은 돈 뒤에 숨겨졌던 부서진 심장.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아빠의 강인함과 가족을 향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아빠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아빠의 검은 돈이 너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고맙다. 내 아들. 아빠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되었다. 아버지의 부서진 심장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가족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다. 우리 가족은 함께 걸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용서와 치유를 향한 길 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며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아빠의 붉은 희생이라는 숭고한 선물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아버지의 검은 돈은 붉은 희생으로, 부서진 심장은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수년 후, 우리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아빠 강태주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엄마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다. 아빠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은 사업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사랑한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예전처럼 성공만을 좇지는 않았다. 아빠의 붉은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동생 민서는 건강하게 자라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살려준 아빠의 희생을 알고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민서는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빠의 사랑에 보답하려 애썼다. 아빠의 검은 돈, 부서진 심장, 그리고 붉은 희생.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가끔씩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부서진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빠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은 아빠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증표가 되었다. 아빠는 나의 손길에 미소 지었다. 아빠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아빠의 부서진 심장이 너희들의 사랑으로 다시 뛰는구나. 고맙다. 내 아들들, 내 딸, 아들 한 명 더 있는 설정으로 변경. 아빠의 붉은 희생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났다. 슬픔과 아픔 뒤에 찾아온 희망과 행복의 상징. 희생과 사랑,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무지개. 그 무지개의 빛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검은 돈은 붉은 희생으로, 부서진 심장은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은 아름다운 무지개로 피어났다. 우리 가족의 기적은 계속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